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전설인데요. 용서와 며느리 바위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시아버지쯤 되는 영감님 한 분 계시고 또 젊은 여인 며느리가 한 분 있죠. 전부 살바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진은 제가 태백 황지연못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황지연못에 있는 것을 담았는 건데요. 용서와 며느리 바위하고 유사한 이야기가 태백 황지연못에도 있습니다. 이 전설을 통해서 우리는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조금 허황하죠. 꾸며낸 이야기지만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자,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 전설, 용서와 며느리 바이 해설입니다. 시크릿 주즈, 어른들에게는 호황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되고 싶어 하더군요. 라디오도 TV도 없던 옛날 할머니 해주시는 이야기, 신화, 전설, 민담을 포함합니다. 들으면서 아이들 생각도 키우고 배운 것도 많았을 겁니다. 용서와 며느리 바위는 황해에도 장연읍의 전설을 채록한 것으로 인색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벌을 받는 장제 첨지와 선한 일을 했지만 금기를 깨뜨려 돌이 된 며느리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탐욕과 경솔한 행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발원지 태백 황제연못에도 황보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한 일하면 상 받고 나쁜 일하면 벌 받는다라는 원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고리타분한 이야기지만 비슷한 전설들 많은 것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것일 겁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주몽신화가 있죠. 주몽신화는 신화니까 신화하고 전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옹고집전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용서와 며느리 바위와 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옹고집전을 가져왔습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인색한 부자가 도승에게 쇠똥을 주었다가 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설화를 채록한 것입니다. 그 구연한 말로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채록한 것이므로 표준어가 아니라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보이기도 합니다. 용서라는 증거물을 동반한 지명설화의 하나로 이러한 설화에는 대개 장자의 악행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몰래 시주한 며느리가 도승이 제시한 금기를 어겨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용서와 며느리 비슷한 설화가 많다는 뜻이죠. 어, 설화의 도승은 중이나 거지로 바뀌기도 하고 며느리는 딸, 아내, 하녀로 변이 바뀌기도 합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교훈과 인간의 존재 양상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모든 소설 옹고집전의 그런 설화로 보기도 합니다. 자, 작품 줄거리입니다. 옛날 지금의 용소 자리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장제 첨지가 살았습니다. 장제 첨지는 한 도승이 찾아와 시주를 청하자 쇠똥을 퍼주었는데 이 모습을 본 며느리는 살한바가지를 시주했습니다. 며느리 착하죠. 도승은 며느리에게 산으로 도망치되 절대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는 지켜야 할 것이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러주었는데 며느리는 도승이 말한 금기를 어기고 뒤를 돌아봤다가 결국 바위가 됩니다. 장제 첨지의 집은 용서라는 깊은 연못으로 변합니다. 금기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단군 신화에도 나오죠. 쑥과 마늘을 먹으며 동굴 속에서 3-7일을 보내라 했는데 그 금기를 지킨 곰은 사람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잖아요. 자, 신화 전설의 이해입니다.
설화는 구전되는데 설화의 구전은 이야기의 구조에 힘입어 전승됩니다. 이야기 구조에 따라 전승됩니다. 그래, 이야기 구조 틀만 잡혀 있고 나머지는 달라질 수 있죠. 즉 화자는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을 그대로 기억하여 고스란히 그것을 전승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구조를 기억하고 이것에 화자 나름의 수식을 덧붙여서 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사한 설화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설화는 일반적으로 신화와 전설, 민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설은 구체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갖고 있고요. 이 신화, 전설, 민담의 특징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전설이 가지는 진실성을 뒷받침해주는 구실을 합니다. 전설은 진실성이 있습니다. 또 전설은 특정 개별적 증거물이 있고요. 바위에 관한 전설은 바위 일반을 증거물을 삼을 수 없고 여기저기 있는 바위가 아니고 특별한 바위에 하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는 어떤 모양의 바위만이 증거물일 수 있습니다. 이 바위는 다른 바위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기에 화자가 늘 주목해 왔거나 쉽사리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그 생김새는 누구나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유리합니다. 보통의 바위는 전설의 증거물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자. 장자는 전형적인 악인입니다.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탐욕스러운 인물입니다. 이 장자는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세속적 존재죠. 며느리는 인정을 베푸는 착한 인물입니다. 세속적 미련을 버리지 못해 재앙을 받는 인간적 한계를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결국 장자는 이런 세속적 존재고 며느리는 세속적 존재와 또 도승의 말을 듣는 중간적 존재가 됩니다. 도승은 인간의 행위를 선악에 따라 심판하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는 구원자입니다. 초월적 존재죠. 며느리는 그러니까 장자와 도승의 중간적 존재다. 우리 그리스 신화의 그 제우스도 뭐 인간으로 변하기도 하고 뭐 백조로 변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주제의 양면성입니다. 장자의 입장에서 볼게요. 보면 욕심 많은 장자가 벌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인간 탐욕에 대한 징벌, 원선징악, 옳은 것을 착한 것을 구원하고 악은 징벌한다는 내용이죠. 인과응보 하는 일에 따라 보답을 받는다. 이런 주제가 되겠고요. 며느리 입장에서 볼게요. 금기를 어기고 화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경솔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경솔한 행동에 대한 경계입니다. 감상하기에는 간단히 좀 볼게요. 용소는 장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다. 용소는 증거물이죠. 거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전설입니다. 장년읍에서 20리 되는 거리에 지금도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이죠. 증거물의 위치고요. 장년읍에서 서도미녀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데거든. 그 몽금포 타령 가는 길 옆에는 인지, 이런 필요 없는 말들도 있죠. 바로 길 옆에는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자, 전설이 어떻게 되냐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굿말도 있고요. 인지는 불필요한 말, 굿말입니다. 이 구비문학적 특성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또 이야기하는 것을 채록하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전설이 어떻게 됐느냐고 할 것 같으면 구연자가 이게 이제 전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옛날에 저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네. 그래,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인데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시간적 배경이 옛날 옛적이고요. 장자는 뭐 큰 부자입니다. 여기 보면 뭐 군말 인지도 쓰였고 집터 자리라네. 집터 자리인데 불필요한 구절이 반복되죠. 자, 구비문학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그 영감이 수천석 하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거기다 좋은 집을 짓고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돈말이 많죠? 도와주지 않고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 해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돼지하고 그런 영감이라네.
옛날 옛적에 돈만 알던 욕심쟁이 장자 춘지가 살고 있었다. 이런 불필요한 군말이 많죠. 앞에 인지도 있고 욕심 많은 사람 구두쇠 수준으로 하죠. 옹고집전의 옹고집도 똑같습니다. 그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첨지를 돼지에 비유했잖아요. 은유법이죠. 용소의 위치와 욕심 많은 장제 첨지 이야기고요. 그래서 국어를 하는 사람이 국어를 와도 당최 추질 않고 또 대개 이제 중들이 인지 군말이죠. 그 시주를 하러 와도 도무지 주지를 않고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난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 거기서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20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절이 있는데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불타산의 유래가 나오죠. 이거 보면은 또 서술어가 없는 어법에 어긋난 표현도 있고 이거는 구연을 체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고요.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우정 이것도 일부러입니다. 인지는 군말이죠.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우정 일부러의 방언이고요. 구비문학적 요소고 소문을 듣고서 시주를 청하는 도승입니다. 이 도승은 장제천지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 너희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고 댕기면서 얻어만 먹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는 절대로 인지 탈 한 톨이라도 줄 게 없으니까 가라고. 자, 불농불사는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다라는 불농불상의 잘못된 단어입니다. 너는 무의도식 한다 이런 뜻이죠. 첨지가 보기에 중들은 무의도식 하는, 즉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존재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소리를 질러도 그대로 중이 이제 가지를 않고 섬날 독경을 하고 있으니까 안고서 요 사투리죠. 안고서 독경은 불경을 읽고 있으니까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부삽이라고 하나 그것 있는데 그걸로 둠둠이에서 쇠똥을 퍼 가지고서는 자 요 부분은 보면은 장자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덧붙인 말이죠. 구술 상황이고요. 우리 집에는 살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고 바랑에다 쇠똥을 넣었단 말이야. 바랑은 승려의 배낭이죠. 장자의 악행입니다. 이게 원인이 돼서 벌 받겠죠. 시조하는 도승의 바랑에 쇠똥을 넣는 장제의 첨지입니다. 그래도 그 중은 조금도 나식도 변하지 않고서 그저 남이야 다불만 부르다가 쇠똥을 걸머진 채로 바깥으로 나오는데 중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해암 타불은 나무암이 타불인데요. 남해암 타불 구현되니까 이렇게 바꾸었죠. 암이 타불에게 의지한다는 연불 소리로 기독교의 기도와 동일하죠. 구술 형태로 구술한 대로 표기했고요.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장제첨지의 며느리가 이제 살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그 중보고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천생은 타고난 것이죠. 며느리 착한 심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살 씻던 살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서 그 바랑에다 이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착한 며느리 성이죠. 선행이죠. 이런 선행이기 때문에 도승이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뭐 있든지 두세 가지만 가지고서 빨리 나와서는 저 불타산을 향해서 도망질 하라고. 불타산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죠. 불교적 초월적 공간입니다. 며느리에 대한 보상으로 재앙을 알리고 피할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며느리가 시주하고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는 도승이고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던 아들을 넣을 수 없고 반복되는 말이 많죠. 또 그 여자가 인지 이런 것도 군말입니다. 명주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끊어서 이고 나오다가 또 자기 집에서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가지고 나와서는 불타산을 향해 다른 바길로 가는데 중이 세 가지 중요한 걸 가져오라 했잖아요. 두세 가지. 아들과 명지, 개는 며느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애를 업고 도토마리를 이고 개를 불러가지고 불타서는 행위 얼마쯤 가는데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구비문학적 특징이고요. 그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면서 뇌성병력을 하더니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 하면은 뇌성병력은 천둥소리와 벼락입니다.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게 금기죠. 도승이 며느리에게 준 금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금기의 기능은 첫 번째, 본능입니다.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보지 말아 했는데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다 극적으로 만들어 긴장감을 줍니다. 이 금기 없이 그냥 며느리 니는 저 불타는 데 가서 구원받아라 이랬으면 재미없잖아요. 또 작품이 비극성을 더해줍니다. 그 나쁜 시아버지가 벌 받는 건 이해되는데 이 며느리가 벌 받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조건을 제시하여 초월적 세계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당근신화에서도 쑥과 마늘을 먹으면 100일간을 보내면 인간이 된다고 했죠. 이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내성봉역을 하면서 그 벼락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단 말이야. 금기를 어겼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만 화석이 되었어. 금기를 어긴 결과입니다. 아마 이 바위에는 며느리와 개도 있을 거고 또 애기도 업고 있겠죠. 자,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고 말았다는 게야. 개도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불타산 아래서 얼마를 내려오다가 그 비스가니는 비스단이죠. 사람들은 이것이 며느리가 화석이 된 게 하는 바위가 있는데 증거물이죠. 착한 며느리가 금기를 지키지 못해서 바위가 된 증거물, 전설의 특성, 진실성입니다. 인간 본성 때문에 이상적 세계에 이루지 못한 며느리입니다. 역시 사람 모양하고 머리에 임금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것 그런 화석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 자, 증거물, 전설의 근거고요. 도승이 알려준 금기를 지키지 못한 며느리가 바위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벼락을 치면서 장제천진의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길 되는지 모를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이야. 그게 용소죠. 이건 뭐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 어느만큼 넓으냐 하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다도 더 넓은데 이거 고만 2배쯤 되는 품인데 자 여기 보면은 청자가 자꾸 듣고 있잖아요. 구연자는 청자 앞에서 구술 상황 어린이 놀이터 가까이 있는 곳에서 구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구술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 음성상징어가 쓰였네요.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이제 집안이 울린단 말이야. 음성상징어 어성을 사용했고요. 또 현장감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집안은 땅입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가 크다는 거죠. 이리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그 물을 가지고서 몇만 석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도의 그 평야에 너네 물을 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대는데 중원부원하는 부분이 있죠. 우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넣는 법이 없고 아무리 가물어도 주는 법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나 보려고 맹주시를 갖다가 돌을 넣어서는 재니까 맹지시를 며칠 넣어도 끝을 모른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증거물 용서가 가진 신기한 특징이죠. 신기하다 그죠? 그만큼 깊은 소가 됐단 말이야. 자, 장제 첨진의 집이 있던 자리에 생긴 용소입니다. 뭐 이게 끝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설화입니다. 설화 신화 전설 중에도 전설 민담 중에도 전설이죠. 성격은 전기적, 좀 비현실적이죠. 뭐 한 개인의 일대기가 아니고 비현실적이라는 뜻이고요. 교훈을 줍니다. 교훈적이고 또 불교적입니다. 주제는 탐욕에 대한 경계,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드러납니다. 원인에 따라 보답을 받는다. 선을 권하고 악은 벌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악행을 일삼던 욕심 많은 장자에 대한 징치는 징계하에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냥 뭐 장자에 대한 징벌 이런 들 근데 징치 어려운 말도 많이 쓰죠.
우리 이런 단어도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초월적 질서와 부처의 도성의 세계 아닙니까? 본능적 욕망, 독립 욕망은 인간의 한계죠. 며느리가 해당됩니다. 사회에 갈등하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고요. 이상적 공간, 불타성과 현실적 공간 사이죠. 특징입니다. 용서와 며느리 바위라는 증거물의 생성 과정을 밝히는 전설입니다. 장자 첨지가 벌을 받는다는 사건을 통해 교훈을 담았습니다. 며느리와 화석이 되는 사건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생각하게 합니다. 하자, 제보자가 청자, 체록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구술 상황이 나타나죠. 어린이 놀이터 보고 저 놀이터보다 2배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구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용을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투리, 경기도 방언을 사용하여 토속적인 정감과 현장감을 나타냅니다. 주변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구현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요. 구어체로 같은 말이 반복되고 군말의 사용이 나타납니다. 군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기적이라 했죠. 증거물이 있는 전설의 일반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진실성, 구체적 시간, 장소, 개별적인 증거, 인물의 대결에서 또 패배하는 거요. 인물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